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자사주 폭풍 매수 하반기 긴급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사주를 최근 삼성전자가 임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집이 일어났는데 비상경영이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과연 근데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할 만큼 그러니까 임원들이 나서서 내부 분위기를 다지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은 어떻게 안 좋은 상황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원인 분석부터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우리의 일정까지 삼성전자 관련된 일정까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항상 이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 찍을 때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게 애초에 그런 건 세상에 그렇게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분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100%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고 그리고 내 자산을 투자해 놓은 소중한 삼성전자가 왜 떨어지는지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힘든 시기를 거쳤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회복하기 시작할 때 이 신호를 제대로 읽어서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최바닥을 잡기 위해서 사실 분석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넣어서 진짜 상승 직전에 어느 정도 상승을 이제 시작하는 뭐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서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분석이 좀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의견이 틀릴지라도 여러분께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빼먹었던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방향성과 의견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좀 깨닫는 바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단 하나라도 정보를 더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투자자분들께 송구합니다. 사과를 할 정도였는데요. 이 정도로 시장에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죠. 이 내부 인식도 외부 인식도 전부 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위기감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임원분들께서 나서서 자사주를 매집을 많이 하고 계시죠. 뭐 중요한 건 9월 초부터 현재 9월 말 정도까지 또 이제 26억 원 또 9월 달에 이것보다 좀 더 샀죠. 26억 원 정도 샀고요. 6월 달에도 43억 원 정도 샀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매집하는 지금 현재 임원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임원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진짜 제대로 된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직전 영상에서는 표면적인 문제를 좀 짚어드렸어요. HBM 부분에서 좀 늦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3나노에 실패하면서 AI 반도체의 수를 못 보고 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삼성전자의 상태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 자체도 안 좋다. 금리 인상 지금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게 해도 좀 개발도상국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머징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금리가 빨리 낮아진 게 좋단 말이에요.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 게 좋은데 이게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지고 있죠. 지금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금투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
근데 결국에는 이런 자잘한 문제를 뭐 밑에 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위에 게 문제잖아요. HM하고 파운드리. 이런 문제가 벌어진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삼성전자 내부적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 하나의 한 명만의 문제가 당연히 아니겠죠. 전체적인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다 보면 아예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보이세요? 그 인물이 누구인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내부적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많이 나오고 있냐면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면하기 힘든 수준까지 커져버린 삼성전자 위기론, 경영진 책임 당연한데 회사 이름 가리느라 분주, 이미 직원들은 익명 공간에서 버젓이 실명 거론 중, 난맥상 바로잡지 않으면 수습 안 되는 형국만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 주를 이뤘나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요. 20년 반도체맨이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보다 재무나 법무 쪽이 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돌고 있는데요. 어, 지금 삼성전자의 컨트롤 타워를 하는 사람이 법무나 재무 쪽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술 집약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은. 근데 이 수장이 제대로 된 반도체 관련된 지식이 있지 않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보고서를 쓸 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쓰라는 지시가 떨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시면 파트, 그룹, 팀, 개발실, 총괄, 서초 등 보고를 할 때 거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정도 느리고 중간에 변형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서초는 최종적으로 삼성전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보고도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기술진들이 중심이 아니라 재무나 법무 쪽에 힘이 쏠려 있는 회사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내부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가면 이럴 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으로 가면 3배에서 5배, 많게는 9배까지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의 2인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정현호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 최근에 이제 과거에 이제 검찰 출석한다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이거 뭐 옛날이죠. 2019년도 18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윗선 지금 이제 JY 턱밑 JY면 이재용 현재 회장님이시죠. 최측근 지금 정현호 사장의 수직어들이다. 이재용이 하버드대 동문이다. 그룹 컨트롤 타워를 모두 거쳤다.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사업 지원 TF장을 맡다 보니 이재용의 최측근 삼성전자 이이자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인물인데요. 보시면 과거부터 근데 해당 인물이 이제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보시면 딱 보셔도 검찰 정현호 사장 삼바 사태 주도 여부 확인. 삼바 사태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디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이제 현재 기업의 실제 지배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그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 뭐 제일모직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뭐 결국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해서 중요한 건 지배권이 넘어갔습니다. 즉 승계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삼바 사태라고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유리하도록 기업 가치를 좀 부풀려서
했다 말았 아니다 뭐 말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죠. 뭐 맞다 틀리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옆에 있었던 게 정현호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검찰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현호 사장을 불러서 삼바 사태를 주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 거죠. 삼성전자는 2018년도 5월 20일 승계지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SBS의 10일 지금 현재 저녁 8시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승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다? 정현호 사장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여러분들 뭐 정리해 보면요.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나 뭐 사실 어, 이 정도까지 돼서 나오는 거면 없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겠죠. 결국에는 이제 경영진이 결국에는 기술 집약적 기업이 돼야 되는 삼성전자가 재무나 법무 쪽에 중심을 둔 인물이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문제죠. 지금 현재 HBM 기술력 지금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밀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커지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정현호라는 해당 인물 같은 경우는 정현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부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죠. 해당 인물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재용 현재 회장의 이제 회장까지 올라가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현재 승계를 사실상 주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쳐낼 수는 없는 인물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현재 이재용 현재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등기사에 올라오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아직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승계에 대한 의혹 때문에 재판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대표이사에 먼저 취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대표이사에 취임했는데 사법 리스크가 더 만약에 커지게 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취임을 미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만약 이렇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고 삼성전자의 기강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사법적 리스크가 끝나고 하려고 준비했었던 등기사 취임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예측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 61.7%는 이재용 등기사 복귀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국민의 아직 38%, 약 40%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전실 부활도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전략실이겠죠. 국정농단 사태 이후 그룹 컨트롤 타워 미전실 폐지, 미전실 부활 찬성 50.5% 과반수 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7일 지금 이제 2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때 등기사를 복귀하고 물러설 수 없는 책임 경영을 시작해야지만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내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등기사에 취임하지 않으시고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정현호 현재 부회장의 뒤에 지금 현재 숨어 있게 돼버리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 정현호 부사장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임원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웃기게도 현재 삼성의 2인자인 정현호 지금 이제
부회장은 자사주가 없습니다. 예,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전부 다 매도하고 그 이후에 매수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욕을 먹기 딱 좋은 상황이죠. 사실 뭐 블라인드라든가 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미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죠. 왜? 지금 현재 삼성전자 현재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주도한 인물이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뭐가 있느냐? 정현호 회장을 쳐내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바꾸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등기이사 복귀, 그리고 등기이사 복귀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직전에 사과할 때 왜 욕 먹었습니까? 이때 최근에 이제 10월 초에 사과를 했는데 왜 욕 먹었습니까? 우리는 사과를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뭘 원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을 원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비전을 꼭 지키지 않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긍정적인 목표를 잡아놓고 조금 더 오래 걸려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괜찮으니까 미래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최근에 미국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CEO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이 정확하게 자신이 뱉은 말의 일정을 정확하게 지키진 못하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욕을 가끔 먹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모든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거의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왜? 늦어도 자신이 할 말을 지켰으니까요. 지금 삼성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힘든 거 다 알고 있고 당장에 지금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반도체 AI 반도체 만들려면 3나노 필요한데 3나노 당연히 단기적으로 안 되겠죠. 파운드리. HBM, HBM3도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HBM4 바로 될까요? 안 되겠죠. 사실 SK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겠죠. 아직까지. 그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내놔준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을 좀 덜 하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과거부터 위기가 존재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 과거부터 최근에 뭐 좀 심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편이긴 하지만 과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항상 경제 위기와 함께 경제 호황일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경제 불황일 때도 꽤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항상 주가의 등락폭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서도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60%나 70% 가까이 빠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서도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46% 빠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서도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가까이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그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를 탈 때에도 주가가 마이너스 40% 정도, 44% 정도 빠졌습니다. 항상 위기는 항상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없었던 일이 아니라 존재해 왔고요. 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에는 상승하는 방향을 좀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다 알고 있고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반도체 기술이 순식간에 내일 아침에부터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나씩 해주게 된다면 미래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과거에 표면적인 문제라고 했었던 HB하고 파운드리 문제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저 그러면 한 번 더 저번 영상에도 간단히 정리해드렸지만 하나 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 때
보통 HBM은 D램이라는 걸 쭉쭉쭉쭉 쌓아 올려 가지고 만든 게 D램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 쌓아 올리는 것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올라가는 이 D램 자체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D램을 지금 현재 뭘 썼냐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이 경쟁사들하고 똑같은 D램 버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능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확인되다 보니까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서 사용하는 그 D램 버전을 그대로 지금 이제 가져다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게 1C D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게 요 버전으로 좀 바꾸기 시작했고요. 이게 2025년도 1분기부터 지금 이제 서서히 가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미 설비 투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게 완성이 되면은 여태까지 끌어올리지 못했던 HBM3E라든가 HBM4에 대한 구체적인 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부분이 개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를 못 하잖아요. 그죠? 3나노를 못하는 게 굉장히 흠인데요. 이거 다 AI 반도체는 3나노라니까. 엔비디아도 3나노, 그 엔비디아 GPU 다 3나노로 하고 지금 이제 기타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다양한 애플이라든가 죄다 3나노 쓰는데 3나노를 못 하니까 문제인 건데 이 3나노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엑시노스라고 해서 엑시노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체 설계한 3나노로 만들어야 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인데요. 이 엑시노스라는 걸 탑재할지 말지 이게 바로 내년 1월 달에 나옵니다. 언팩 행사 있죠. 매년 1월에 1월하고 7월 매년 두 번에 지금 이제 언팩 행사가 있는데요. 보통 언팩 행사에서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어떤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어떤 기능이 탑재되는지 홍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갤럭시 S 지금 이제 25에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가 들어가는지를 여부를 현재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월 전에 정말 이것이 25에 탑재된다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걸 둘 다 해소될 여지가 내년 초 정도에 있는데요. 일단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요건 당장은 안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터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정도고요. 좀 구체적으로 좋아질 만한 건 요거 HBM에 지금 이제 쌓아 올리는 D램의 지금 이제 버전을 좀 바꿈으로써 경쟁사하고 똑같이 가져감으로써 빠르게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한 작업이 이게 진짜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특히나 SK하이닉스 요즘 잘 버티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듯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여기서 보고서 나와가지고 논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좀 여기 저가에서 보고서는 논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모건 스탠리가 지금부터 HBM 시장 무너진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논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모건 스탠리가 한 달 만에 보고서를 우리가 잘못 썼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HBM 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생각보다 긍정적이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마치 반성문을 쓰듯이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만큼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인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주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삼성전자가 따라가면 주가 더 이상 하락은 아마 좀 더 나오지 않고 좀 일부 반등 나온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좀 전고점까지 올라간 것까지 지금 당장 바라지도 않습니다.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파운드리에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직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따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동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삼성전자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여기에 여러분들께 만들어 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뭐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얘기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들으면 그냥 마냥 희망적인 얘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요. 전 세계에서 정말 이례적인 국가입니다. 전쟁이 그렇게 터지면서 기반 시설이 전부 다 박살난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회복에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교육열이 치열한 가운데에서 수많은 지금 이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서 최근에 노벨상을 수상하시는 분들도 하나둘씩 더 등장하기 시작할 만큼 정말 이례적인 국가입니다. IMF가 터졌을 때도 위기에서 모두가 금을 내놔서 위기를 극복을 했고요. 심지어는 2009년 당시에 모두 다 금융위기를 겪는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물론 그때 뭐 힘들긴 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상위 탑5 안에, 뭐 탑5가 아니라 탑3 안에 드는 국가적 대응을 하게 되면서 달러 수합을 통해서 지금 이제 환율을 안정시켜서 무난하게 보냈고요. 빠르게 선제적으로 잘 해결한 거죠. 심지어는 뭐 최근에 터졌던 코로나 사태에서도 가장 빠른 의료 대책들과 방향성들을 제시해주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코로나에 대처했는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기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DNA 속에는 위기에 강한 DNA가 분명히 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DNA가 지금 다시 한번 발동할 때가 아닌가, 하나의 역할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삼성전자가 안 좋다, 못한다라고 해서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내놓고 지금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믿고 함께 따라가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힘든 시기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믿음을 함께 보여준다고 한다면 함께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금 전에 해드렸던 얘기는 모두 차 판단에는 도움이 된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한 명의 한국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단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게 있는 영상들을 잘 만들어서 매주 뭐 한두 개씩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매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셔서 많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드리고 있죠. 제가 다양한 자료집 만들어 놨는데요. 해당 자료집들을 앞서 보여드린 대로 말 그대로 최근 증시의 핵심 자료집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근 반도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섹터 싹 다 정리해놨고 테마주들, 업종 종목들, 2차전지, AI 로봇부터 시작해서 미국 대선까지 전부 다 알아갈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단기 급등 추천주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요. 추천주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장전시황 장시작 10분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부터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쭉 적어드리면서 어떻게 시장이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장시작 전 10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를 통해서 장이 끝나고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뭐가 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과 함께 급등 추천주에 보시면 공직을 세 번째 보시면 총정리 자료집들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클릭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한 파일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무료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 아이디어도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아이디를 만들 수 있냐? 해당 화면에서 뭐 급등추천주나 시황글이나 포착자료 등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들 중에서 아무거나 좀 클릭을 하시면요.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하라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하면 나오면 아이디가 없으니까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이용약관 동의 체크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면 여기 중요한 점 이메일 주소 적으라고 나오는데요. 각자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12346 12346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비밀번호 찾기를 해야 돼서 아이디자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해놨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입하기가 완료가 되고요. 로그인하셔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여기까지 직접 적어주시는 게 핵심이고요. 비밀번호 각자 쉽게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급등천주, 매일매일 아침 시황, 매일매일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썼던 이슈 테마들 정리해드리고 주기적으로 이런 다양한 자료집들을 또 업데이트해서 무료로 받아가기 위해서는 매번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귀찮기 때문에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해두세요. 웬만하면 이게 안 풀리거든요. 체크해두시면 무료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모든 정보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다시 한번 자료집 어디서 받아가냐? 급등천주 메인 화면에서 급등천주 혹은 뭐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급등천주 클릭하신 다음에 공직을 세 번째쯤에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자료집 전부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영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 다음 영상도 잘 기대해 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까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